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오늘 모니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좀 평상시와는 다른 화면 배치를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모니터 한 대 사와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죠, 그죠? 근데 상승 마감한 게 일단 좀 의아하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젯밤에 독특한 변화들이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이 전반적으로 일단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 유가가 크게 떨어졌다. 달러가 크게 올랐다. 이런 점들 그죠? 이게 평상시면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호재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향이 있죠. 왜냐면 금리가 떨어진 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게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가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하는 와중에도 지금 국제유가가 폭락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달러 상승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달러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의 긴축 혹은 뭐 안전자산 선호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거거든요. 원래 달러가 상승을 하면 통상적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게 보통의 일입니다. 그죠? 이건 그래서 딱히 설명드릴 거 없고 하여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올랐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시장에 우호적이다라고만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오늘 아시아장 같은 경우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죠.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의 반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달러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해도 그다지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폭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가 지금 1, 2% 오른다라고 해도 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 보여요. 일단 독일 증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독일 증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제 급락하면서 여기 전저점을 깼죠. 전저점을 일단 낮춰놨죠. 이게 워낙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면은 반등이 올라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제 생각에 이런 건 그냥 자연 반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럽도 이제 이번 주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먼저 나온 게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띈 게 유로존의 저기 독일의 무역 적자. 독일이 뭐 30몇 년 만에 무역 적자를 냈대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거가 일단은 예, 그것이 유럽 증시를 좀 어둡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독일 최대 에너지 기업 뭐가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 이런 내용들. 그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아무튼 하락 추세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굉장히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시아장 이야기 조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국 증시인데요. 이 평상시라면 지금 이제 물론 요즘도 평상시는 아닌데 이 평상시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요즘은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중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요. 왜냐? 미국과 중국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데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미중 금리 차가 다시 정상화된다. 역전됐다가 정상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중국 증시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평상시와는 다른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미국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면 중국 증시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평상시와 좀 달랐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내용을 좀 이제 기술적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34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3400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 오랫동안 매물을 소화해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올라가야 된다라 이야기 해드렸는데 오늘 세상에 여기 있는 이 중요한 자리 3350 정도 되는 자리 지지선까지 위협을 해버렸다는 이야기는 뭐다? 위쪽으로 갈 생각은 많이 없어졌다.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꺾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의지를 오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중국 증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글로벌 반등의 대장이었죠. 전 세계가 하락 추세고 중국이 강한 반등을 이끌고 있었는데 미국도 비리비리했는데 근데 이 반등의 대장이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위협하고 장중에 급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금융시장의 분위기도 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의 이런 모습은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미국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면 미중 금리 차 때문에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로 전환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위안화가 오히려 오늘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물론 뭐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만 이 미국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호재를 갖고도 지금 아래쪽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려다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세상 분위기가 어쨌든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졌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증시 상황이 조금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뭐 환율도 어떻게 되고 금리도 어떻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됐는데 미국 증시는 쌍바닥 만들라 그러고 있고 한국 증시는 주요 지지선 부근에서 뭐 풋옵션 개인들의 풋옵션 매수가 늘어나면서 하락이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이슈가 없다는 것도 좀 시장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니케이 같은 거, 일본 같은 것들은 다 하락하겠죠, 그죠?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면 선물 그죠? 305자리, 저기 306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렇게 깰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했는데 깼네요. 그죠? 다시 300 테스트 갈 겁니다. 네. 계속 300 테스트 뭐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하락이 잘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 305, 306자리가 다시 저항이 됐으니까 뭐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긴 해요. 이게 300 부근이잖아요. 그죠? 300 부근 여기는 지지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력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부담스럽다고요. 오늘 보시면 뭐 개인들 풋옵션 순매수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더 하락할 수 있긴 한데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이 물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인들의 풋옵션 순매수가 저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어쨌든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 좀 일단 그죠? 눈에 띄어요. 지금 좀 애매하다고요. 지금 뭔가 오늘 거 잠깐 옵션 포지션 한번 볼까요? 그죠? 이러니까 개인들 순매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풋옵션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아래로 가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 별로 아래쪽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일단 당장 이번 월물에서는 아래쪽으로 보낼 생각이 일단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당일 포지션이고 누적 포지션 한번 살펴봐도 그래요. 누적 포지션 살펴봐도 이 보시면 외국인들은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은 이 개인들이 지금 하방 베팅을 하는 주요 주체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300m로 보낼 생각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선물을 300m로 보내면은 이거는 이 굉장한 일단 손해가 나고요. 만약 이번 월물에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손해 보고 나서라도 300 아래로 보낸다면은 이번 월물에 정말 대폭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는 또 외국인들이 또 그 풋옵션 매수 깔아놨기 때문에 그죠? 이 물량 손해 보는 거를 여기서 다 메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월물에 30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당장 7월 중순까지 혹은 뭐 7월 중순까지 시장이 급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300이라는 자리 지지력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제 그 무거운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폭락을 한다라면은 정말 대폭락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대폭락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300은 중요한 지지선이다. 근데 저걸 깰 만한 이슈가 딱히 뭐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이슈 제 생각엔 300 붕괴시키려면 뭐 최소한 뭐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저 300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옵션 관련해 가지고 제가 풋옵션 다이버전스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보시면 선물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풋옵션들 고점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다이버전스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뭐 시간 잘 보내갖고 다시 풋옵션 급등하면은 다이버전스는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다이버전스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이런 거를 봐도 어쨌든 일단은 이게 지금 하락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 좀 보이고, 그렇다고 반등할 만한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애매한 거죠. 어,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주로 이제 환율, 그죠? 환율이 급등했던 것이 오늘 시장 급락의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환율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이제 1,300원이 지지선이 됐습니다. 이제 1,300원 지지선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우상향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뷰가 될 것 같고요. 뭐 그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죠? 지금 아직 그 애매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네요. 뭐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날 양봉. 7월 4일날 이 양봉이 살아 있어야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런 모습은 이 7월 4일날 양봉을 살리는 모습은 별로 아니죠. 근데 더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가려면 56,200원짜리를 강하게 붕괴시켜야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좀 다 애매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제가 이게 판단이 명확하게 잘 쓰지가 않는다고요. 금리가 갑자기 떨어지고, 그리고 유가가 급락하고, 뭐 이런 요인들이, 뭐 달러가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빠른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주식시장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급하게 하락한 상황에서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야, 이거 좀 부담스러워 보인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두 개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제가 시장을 보는 어떤 관심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300짜리, 혹은 뭐 미국 증시의 뭐 쌍바닥 가능성,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도 문제 없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중국 상해 종합. 아까 전에 그 같이 우리 봤었죠. 이런 거는 문제 없다라고 봐요. 중국 상해 종합 같은 거는 워낙 지난번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여기서 폭락을 해도 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거 이미 한참 빠져 있다. 이미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돼 있고,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반등 좀 나온다고 해도 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려나 애매하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도 드는 생각이,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이제 모든 투자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화두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긴 되고요. 이 모두가 침체를 이야기하면은 침체가 잘 오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력한 반등을 주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 직전에도 한참 급락하다가 엄청난 반등이 있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대폭락으로 오긴 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게 큰 반등을 주겠다는 의미인지 어쩐지 일단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면서 좀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관찰을 해 보려고요. 분명히 그죠? 뭐 금리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 당장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 바라보니까 조금 저게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물론 주식시장 여기서 폭락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긴 할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300 부근에 와 있고 선물이 뭐 그러니까 반등 충분히 할 만하지, 반등 생각할 만한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 반등 안 하고 급락을 한다면 2020년 3월 달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느끼셨죠? 그 섬뜩함. 그런 것도 근데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뭐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니까 하락 포지션 붙잡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여기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버스 일부를 익절하고
과매도 정황이 보이는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전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일단 좋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좀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도 있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지금 저도 그런 생각,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식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삘이 나네.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약간 반등에 베팅 해볼 뭐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 좀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한쪽만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단기낙 폭과대라 생각해서 주식을 짜불짜불 주워 담고 그러면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충돌이 나더라고요. 하락 베팅 하나만 하면은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주식도 좀 사놓고 그러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머리 쪽에서 생각이 좀 상충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여러 개 다 하면은 기회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돈 벌 기회도 많아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만큼 기회라는 거에 뒷면엔 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런 위험을 더 이상 별로 감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건 저의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수익률 측면에서 물론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근데 솔직히 수익률 극대화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제가 좀 능력이 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정말 잘하지 않으면 오히려 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어떤 걸 하냐. 1년에 한두 번만. 1년에 한두 번만. 진짜 투매까지 기다려갖고 한 번. 여기서 하방 포지션 완전 청산 이후에 스위칭 이거만 기다리고 있어요. 스위칭해서 다시 주식 매수, 선물 매수, 뭐 상방 포지션으로 전환. 이렇게는 저는 이런 것만 합니다. 저는 이런 것만요. 뭐 중간에 뭐 조금 청산하고 일부 비중을 이렇게 하고 전 이런 거를 안 하고 잘 못 하겠더라고요. 비중 조절 이런 것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그래서요. 하여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진짜 자리다 싶은 자리에서 확인하고 나서 뭔가 한 건 딱 처리하고 그 다음에 완전 새로운 거 다시 시작하고. 근데 뭐 그게 뭐 저의 스타일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반드시 뭐 추가적인 수익률로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혹은 뭐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고 이게 하여튼 분할 잘하면 좋은데 이게 정말 분할이란 것도 막상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좀 느끼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이런 거 싫어하고요. 한 번에 뭘 하려고 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저의 스타일이니까. 네. 하여튼 각자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난 도저히 한 방에 못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분할로 계속 하시고 그런 것도 아무튼 뭐 제가 그거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웃으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밤에 뭐가 있나요?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 있죠? ISM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요거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50m로 떨어지는 지표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거고요. 물론 제조업 지표는 아니라 영향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밤에 FOMC 회의 있으니까요. 이거 FOMC 회의 잘 봐야 되겠죠. 회의가 아니고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죠. 6월 달에 했던 거요. 거기서 뭐라고 했나에 따라서 좀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아까 전에 참 그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게 있죠. 어젯밤에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또 장단기 금리차가 또 역전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하여튼 잘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것까진 괜찮다. 근데 역전되고 나서 이제 정상화될 건데 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근데 제 생각엔 여기 어딘가에서 이 장단기 금리차는 결국 쌍바닥을 만들면서 결국 반등하긴 하겠죠. 아마 계속 이대로 가긴 어려울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게 반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분위기에 따라서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아까 전에 참 중국 금리하고 그저 중국 미중 금리 비교 아까 전에 해봤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보자면 이렇다고요. 미중 금리 역전됐었다가 다시 정상화 됐죠. 정상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흔들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어떻겠습니까? 빅스 27 지지력 싸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 27요. 이 자리 잘 보시면 되고, 그 S&P하고 나스닥하고 여기 오늘 밤 저항 테스트 뭐 하겠습니까? 일단 박스권 생각하시면 되죠. S&P 3900, 3710 여기 박스권 생각하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1780짜리 어떤 저항 테스트, 뭐 지지력 테스트 이런 걸 할 것 같네요. 근데 뭐예요? 지금 패턴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 하나 그어놓고 보세요. 선 하나 그어놓고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렇게 저점 연결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빅스의 측면에선 뭐다? 그 27자리 테스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전 말씀드렸죠. 이제 혼조세로 들어갔다. 일단 여기서 장차 하락 추세로 전환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솔직히 저는 유가에 베팅하라면 아직까지 베팅은 못 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볼래요. 만약에 저보고 유가에 굳이 베팅하라 그러면은 95달러 붕괴됐을 때 저는 차라리 하방으로 따라 들어가지, 아직은 뭐 일단 가만히 있겠습니다.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